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사얘기 팟빵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팟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특별히 우리 장대님, 우리 촬영 기사 겸 PD님, 장대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계셨나요? 네. 약간 긴장되잖아요? 네. 긴장돼요. 긴장돼?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네. 오늘 이제 방송은 최근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얼마 전에 9월 5일 날 다시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5 추가 대책을 발표가 되면서 분당하고 대구 수성구가 추가가 되었죠. 더불어 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고분양가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 분양 물건이 로또 분양권이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도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대책 때문에 잔뜩 얼어붙어 갖고 긴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 정중동 딱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이야기는 준비 잘 해갖고 왔어요? 잘 했고요. 작품님 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말 나온 김에 1등급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포의 부동산 경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1등급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기 전준마 전투자 란탑입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전준마 젊은 아줌마 젊은 투자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란탐님과 33기 새싹방 같이 시작한 지금은 운영진으로 더 리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롱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 일정 때문에 촬영 일정 때문에 어떻게 시간 내니라고 네. 괜찮았어요? 네, 재밌는 경험하러 온 것 같아서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나타님은 그러면 신랑이랑 애기들은? 신랑이랑 아기가 맡기고 네. 저 혼자서 일탈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1등급님도 네. 우리 나봉국님이랑 그 애기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애기들이 천방지축이라 네. 라봉모니 혼자도 감당 어렵잖아. 어려운데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캠핑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예. 에너지가 무지무지 많아. 지칠 줄을 몰라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럼 1등급님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번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 좀 시기 적절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서울의 강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엄청 셌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랑 교육이랑 뭐 출퇴근 문제 때문에 서울을 지난 가을부터 보고 있었는데 예.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시장이 가라앉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1등 의원님이 이번 대책이 참 시기적절하다는 이야기 보니까 네. 왜요? 아 혹시 정부 쪽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실거주 입장에서 실거주 보면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 적절하게 한번 좀 커트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튼 1등급님 이야기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젊은 남마 난타님 네. 더군다나 경기도 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1등급님도 경기도 살잖아요. 예, 저도 경기도. 거기는 경기도 북쪽, 예, 북쪽. 여기는 경기도 남쪽. 남쪽. 그러면 네. 경기도 남쪽 더 부자인가? 우선 뭐 나름 강남이니까요. 아니 근데 거기 전세 살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난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투자 세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 달 4월부터 들어왔거든요. 이번 달이 아니라 아 금년. 이번 금년 4월부터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 저도 실거주로 옮기려고 지금 네. 많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그 집 아이들도 지금 네. 나이가 어리잖아요. 4살이에요. 네. 4살? 4살. 이제 전세만 끝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리 그럼 잡으려고. 전세 언제 끝나는데? 내년 12월이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별로 바쁘지 않네요. 아 저희는 싼 물건이 나오면은 그거 잡고 이거는 뭐 복비를 더 드리고더라도 옮길 생각으로 지금 계속 그럼 발품 팔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서울 인서울 하시려고요? 저희는 조금 더 앞인 경기 남부로. 아 그럼 바로 서울 바로 밑에 쪽 네네네. 그쪽으로. 네. 아 그러면 이번 대책이 나온 거 가지고는 조금 더 입장이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보고 있는 데가 네. 또 투기 가열지구 묶였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 피도 분양권도 그럼 내려가는 분당이요? 아니요. 밝힐 수 없는. 오늘도 그게 4천만 원까지 피가 갔었는데 오늘 무피가 떴어요. 오. 그러니까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살짝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방송에서 알려줄 수 없나? 네, 그래도 될까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잘 된 거 아까 1등급님 얘기한 것도 그렇고 우리 난타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선 제 생각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막 투자 세계에 들어온 우리 네. 코로롱님 생각은? 네. 저도 란타님과 지금 3월에 이제 신청을 해서 새싹받은 4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많은 희망을 갖고 이제 왔거든요. 사실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17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재테크라고 한 거는 사실 저축밖에 없어요. 은행에 꼬박꼬박 적금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그거 조금 모은 거 가지고 한번 재테크를 해볼까 해서 이제 투자 세계에 들어왔는데 네. 너무나 대출도 안 된다, 뭐 LTV나 DTI나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네. 사실은 저는 좀 난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사실 네. 코로롱님 뭐 저축했고 지금 혼자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부양가족은 뭐 없죠. 그렇게 재테크를 해야 될 필요가 그래도 있을까요?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노후요? 네. 지금 젊잖아요. 젊지 않아요. 지금 여기 분 중에서 자부님 다음으로 제가 빨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네. 1등님은 많은 준비했나요? 제가요. 아니 저도 애가 둘이고 외벌이인데 사는 게 팍팍해요 저도. 그래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잡히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않았나요? 좀 일찍 오시지. 그래요.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동산 투자라는 걸 좀 늦게 오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20대부터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막 하우스 투어 다 막 주변에서 막 부장님이고 뭐 과장님이고 막 다 하우스 투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들어간 사원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저축하는 게 제일 안 까먹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재테크에 대해서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난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데 아직 20대잖아요. 네네. 의외예요. 제가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25살에 했는데 네. 저희 신랑이랑 저랑 21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그 다 있는데 그 돈을 저희는 연애 때부터 되게 열심히 모았는데 네, 서로 같이 되게 열심히 모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저희는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애기도 키우면서 열심히 종잣돈 만들었습니다. 속이 꽉 차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 대책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아라 하는 것이 일단은 핵심이잖아요. 네. 집을 팔면서 대신 집을 안 파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올 거고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대출이 안 된다든지 또 청약 제도를 고쳐서 분양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등급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부동산이 정부가 침체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내에서 이제 걷는 세수가 세수 상당 부분이 이제 정부의 세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세금으로 이제 거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에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올라주는 거는 정부도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 여론이 기사도 이제 그렇고 여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고 6.19 대책으로 잠깐 집값이 잡히나 싶더니 바로 또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기사들도 또다시 이제 그런 기사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큰 거 한 방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발표한 게 이제 파리 대책이고 네. 우선 큰 거를 한 방을 이제 발표하려면은 제 생각은 뭔 희생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희생양을 다주택자로 이제 타겟을 잡고 이제 대책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주택자들 너희들이 이번에 이제 집값을 올리는데 투기 세력이니까 우선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4월 1일까지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 네, 집을 팔아라. 네. 그때까지는 양도소득세 가산 세율을 인정 안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팔아라. 그리고 실거주자들한테는 지금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집을 사라. 이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님 얘기처럼 제 생각에도 이번 대책이 저는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외연군이 문재인 이제 물론 분양권은 작년부터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분양권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또 그래서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 잠깐 주춤했던 것이 부동산 경쟁이 활발 탔거든요. 네. 그래서 6.19 대책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외국인이 뭐 분양권 하나만 해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피가 붙어버리니까 한 3일 저녁 날 새고 줄 서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버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80만 원 저축해야 돼요. 근데 기본 생활 빠듯한 데서 80만 원을 모아서 저축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번 대책이 시기적절했다. 한번 좀 잡아줄 필요는 있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 오르지도 않았다가 이제 조금 오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등급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출까지도 좋아버리니까 결국은 사고 싶은 집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참 정부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절했다고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을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거주 준비해보자 네. 하는 우리 난타님 같은 경우에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거주 저희는 이번이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좋은 지역으로 더 이렇게 입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맞지만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1억 5천 이상 있어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 걸 치면은 이게 실거주를 위한 그런 대책이 맞는가 좀 많이 저랑 남편이랑 둘이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맞는 대책인가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대책이 맞는가 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쉽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란타님 댁처럼 네. 집을 옮기려고 이제 지난 가을부터 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전에 저희 연애원 수업 때 자포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서울의 자포님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을 이제 다시 눈여겨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서울의 어느 아파트를 콕 집어서 이제 여기를 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품 팔고 발품 팔고 해서 이제 집을 갔지만 작년보다 너무 오른 거예요. 뭐 1, 2천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지. 아니 내가 꼭 찍어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어쩌다가 이제 그 지역 아파트가 나와서 자포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을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 하신 거지. 저를 꼭 집어서 갑자기 막 방언을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원래 이제 1등급님 내가 사택에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도 거기- 사택에 살았어요. 거기도 네, 사택에. 저희도 네. 사택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택에 살고 새싹반 들을 때도 사택에 네. 살았었죠. 그렇게 하다가 일요일 날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견본주택 한번 가다가 그냥 청약을 한 거잖아. 청약도 아니고요. 네. 미분양 주택 그냥 가서 계약 바로 어머. 500만 원 넣고 이제 원래는 저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순수해서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분양권도 근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쩌다가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나오는 거 분양구고 나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여기는 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청약을 와이프 거랑 제 거랑 넣었는데 둘 다 미군이 아니라 100% 그냥 당첨돼 버려서 와이프 거는 층이 안 좋아서 이제 포기하고 제 거는 이제 노얄동에 그래도 층이 돼가지고 우선 그래 그럼 다시 일로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격들에 분양권 2개가 생겼는데 여기서 새싹방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려니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담을 통해서 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고 실거주로 매달 달에 일산으로 이사 갔잖아. 일산으로. 예, 일산으로 일산 서구로. 서구로 이사 갔죠. 이번 서구 들어갔나? 아니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구하고 서구하고 예. 들어갔잖아. 저 관심. 그거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파리 대책 나오고 들어갔는데 분당처럼 아직 집값은 안 올라갔다고 정부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 지역으로는 놔두되 이제 아직 투기 가격으로는 묵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실거주로 가기 때문에 꿈도 야무져요. 딱 갔을 때 우리 나봉봉님이 나한테 이 얘기하기를 실거주로 집을 이사 가면 집에 화장실 변기를 왜 나봉봉님만 혼자 여자고 아이들 둘이가 남자고 신랑 남자가 셋이 살잖아. 네. 그래서 입식 소변기를 놓겠다.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했지. 그거 공사하면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네. 그게 좀 가격이 커지더라고요. 입식으로 또 따로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내려가는 걸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서 라봉공님이 그냥 포기하고 저희가 그냥 앉아서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안 하기 잘했어. 그 냄새 날 것 같아. 맨날 물청소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집을 이사 가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수리했죠. 예, 2천 좀 넘어. 2천 좀 넘어서 올수를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그 별에서 밥 먹는데 그때 일등급님 나한테 뭐라고 했는 거니? 자부님 좀 우리 나봉봉님 보고 좀 뭐라고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다시 또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등급님이 자기는 한 10년 살 생각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학교 옆에야 학교. 그랬는데 지금 이사 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이사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나봉봉님한테 좀 말려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혼내주라. 차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야 무슨 소리냐. 이사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손해 안 나면 돈 벌려면 가야지. 그렇게 내가 이 얘기한 거지.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제가 아직 투자자가 못 됐었나 봐요. 저는 이제 뭐랄까 투자하는 집은 따로 이제 실거주 집은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또 만약에 애들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못 가면 그 근처에서 또 싸게 나온 물건을 또 해서 이사를 가버리면 또 저한테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자포님한테 살짝 혼났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이제 라운공님이랑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임장을 다니고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연애원 수업 때 딱 그 1등급님한테 찍어서 야 이 단지 알아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예. 예. 절대 뭐 안 특혜자는 아닌 걸로. 특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카트님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죠. 예, 엄청 작년이랑 비교해서 뭐 1, 2천도 아니고 뭐 거의 한 6, 7천이 올랐더라고요. 우와. 근데 사실은 일산 집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거기도 여기 서울 쪽 오른 것보다는 좀 적게 올랐지만 일산도 서울 쪽 오르는 것보다 적게 오른 게 아니라 서울 쪽 가격보다 돈이 덜 들어갔잖아. 그 가격
투자금 대비로 따지면은 엄청 여기가 일산이 더 낮죠. 더 올랐지. 예.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온 거야. 이게 정부에서 보기 이런 사람들 보고 투기꾼이라고 이거는. 실거준데. 네. 그럼 우리 그 크로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어서 음. 사실 실거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더리치의 문을 두드린 것도 머니파이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은 내가 일을 하더라도 조금 플러스 알파로 조금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세 통장을 만들면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할 때 조금 구애받지 않고 하지 않을까. 많은 욕심 안 내고. 아니 근데 지금 네. 크로롱님은 조금 본인 사업 하잖아요. 좀 작지만. 네. 거기서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도 그 돈은 왠지 네. 쓰고 싶지 않고? 땀 흘려 땀 흘려 버려서 그런지. 욕심 많다. 그거는 조금 막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뭔가가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도 일을 만약에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돈이 계속 돌아야 된다고 현금이 계속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월세 통장 자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꽂힌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부터도 목표는 월세 통장을 하자라는 자그마한 거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죠. 음. 새싹반 끝나고 투준반 끝나고 연애원반 시작하면서 이제 월세 세팅에 첫 번째 타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나와. 네, 이게 그러니까 저에게 빨리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위기가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출이 막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자포님 도와주세요.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 대책을 우리 1등급님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장대님 제가 살짝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화면 준비한 거예요? 네, 저 따로 네.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청자라고 말을 전에 애청자 여러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 1등급님이 화면을 어떻게 잡아줄까요? 예, 잡으셨나요? 아니 여기서 네. 네. 그러면 설명을 조금. 예, 요번 파리 대책은 우선 이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세 개 지역이 어떤 거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랑 투기 과열 지구의 규제랑 투기 지역 내 규제까지 모두 중첩돼 가지고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규제를 다 중첩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삥 돌아서 뭐 고양, 남양주, 하남, 성남, 과천, 광명 그리고 지방으로 가보면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 7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 그 다음에 요번에 과천이랑 세종, 그리고 요번 9월 5일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랑 성남 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노원만 빼고는 거의 한강을 끼고 있는 구들이 거의 투기 지역으로 됐고 1년 사이에 뭐 많게는 몇천, 적게는 몇천, 많게는 억 단위로 올랐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저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대출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오케이. 예.
우리가 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요. 예, 오케이.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아하. 저희 뭐 주택담보대출 한 건 이상 있는 다주택자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기 가열지구랑 투기 지역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보시면 30% LTV 30%, DTI 30%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이게 다주택자들은 네, 30%만 해준다. 예, 다주택자들은 30%밖에 이제 집값의 30%밖에 네.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나머지 70%는 어떻게든 저희 투자자들이 돈을 마련해야지 이 집을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지방 같은 경우야 어떻게 뭐 1억대 뭐 지방 같은 경우야 또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뭐 못해 그래도 그래도 뭐 1억이면 뭐 7천만 원을 그쵸. 준비해야 보유하고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갭 투자는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금 플러스 나의 갭, 그러니까 나의 투자금 조금만 하면은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한데 왜 이게 굳이 이게 위험이 있냐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전세를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아니면 계약금을 내가 날려버리든가 아니면은 또다시 나머지 70%에 대한 자금을 내가 마련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30%라는 게 대출이 쪼여드는 게 정말 뭐 다주택자들한테 힘들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외 수도권이라고 여기 보면 나오시는데 다시 돌려 말하면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60%로 70% 받던 것을 60% 내렸어요. 이 말도 다시 돌려 하면 나머지 10%는 결국 투자자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무피로 세팅하던 것들은 나머지 10%가 되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소액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 번째 이제 제일 이제 이번 대책에서 문제점은 아니고 대책에서 저희 투자자들한테 막 가슴에 와닿는 거는 우선 첫 번째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죠. 좀 멀리 보고 잘 보이나요? 예, 뭐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요만하고 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부에서 이번 대책 중에 양도세 내년 4월 1일까지는 유예됐지만 지금 양도세 가산세율의 적용을 이제 내년 4월 이후에는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 공제를 배제를 시켜갖고 어떻게 보면 집 팔 때 세금을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더 이제 매길 테니까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든 집을 팔아라. 팔 사람은 팔아라.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주택 그 조정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면 2주택자의 경우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의 경우는 20%가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 플러스 10 아니면 20% 과세되거든요. 이거는 뭐 물론 차익이 나야지 양도소득세를 내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이제 요일이니까 여기에도 되고 그러면 그러면 예. 이제 그 우리가 1200인가 1200 이하는 일반 과세가 6%잖아요. 예. 뭐 3주택이면은 그럼 6% 플러스 플러스 3배죠. 3, 6, 18. 6% 플러스 20%. 20%. 예, 그럼 26%. 26%. 예. 그러면 거의 4배를 내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 되면은 뭐 부담이 되죠.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냐? 네, 네.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안 팔고 버텨봤자 이제 예전처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어차피 버텨봤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팔려면은 4월 달까지는 우선 팔아라. 그리고 그게 싫으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고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6% 세금 내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라면은 뭐 굳이 뭐 세금은 제 어디 남은 생각은 것은 내는 거니까. 어차피 남은 제가 번 돈에서 내는 거니까 네. 소득이 생겨서 내가 내는 거니까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도세. 네,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양권도 팔고 팔아봤지만 네. 26% 저는 50% 내고 다 해가지고 26%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 네, 네. 뭐 그래도 금액이 크다 보면 네. 1억에 26%랑 저같이 천만 원, 500만 원에 26%는 틀린 거니까 금액 네, 차이가. 네,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죠. 이제. 그럼 이번에 지정된 투자 지역에서는 투자가 어렵겠네요. 투기 지역 내에서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그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 돈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보통 없잖아요. 있겠지 뭐 부자들이. 아, 네. 저 같은 서민은 일단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하면은 전셋집을 얻고 그 전셋집에다가 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조금 작은 집부터 출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50%라면 서울에서 저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집 하나 사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도요, 소원이.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근데 원래 서울에 있었을 때는 서울이요? 네,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평생 해봤자 몇 년이나 된다. 25년 살다가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서울에 집 사는 게 어렵고 버거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디귿돈 대출을 많이 알아봤는데 네. 근데 이번 대책이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유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50%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렇게 집을 사는데 많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빚을 지고 근데 이 더리치에 와가지고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뜬금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요점이라고 하는데 네네. 대출이 50%밖에 안 되는데 다주택자가 실거주할 집을 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제가 아까 50%라고 했지만 집을 사기는 어려운 대출도 그렇고 대출이 50%라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정부의 메시지는 이제 집값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면 집값이 잡힌다고 하면은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란타님 같으면 네.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집을 사시겠어요? 집을 좀 떨어지면 사야죠.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집값이 떨어지는데 무턱대고 집을 산다? 이거는 불안하죠. 좀. 불안해서 사기가 계속 떨어질 어려워요. 것 같은 불안. 전 초보라서 그런지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좀 먼저 앞섰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안 사고 관망할 거고 그렇다고
팔 사람 같은 경우 매도자 같은 경우에도 집을 내가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집값을 깎여가지고 내가 팔아야 되나? 그럼 우선 버텨보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서로 거래는 절벽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전세 시장 쪽으로 이제 이 수요가 옮겨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투자를 해보지 않는 실거주자들은 집값이 떨어져? 그럼 지금 사면 안 되잖아. 네.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얘기잖아요. 자, 다주택자들 너희들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집을 못 샀다. 너희들이 계속 투자 붐 막 그리고 먼저 선제 가서 네. 공격해서 매수하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뺏었기 네. 때문에 정부 입장은 그래 이번에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묶어놓겠다. 투망을 쳐갖고 가다 놓을 테니까 지금 실거주자들이 가서 사라. 예. 이제 조건을 할 때는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조건을 불리하게 하고 네. 실거주자들한테는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지금 사라.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메시지인데 네. 또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이게 바닥일까? 그렇죠.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바닥에서 사야지 예. 하고 기다려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1등급님이 내가 3억에 집을 샀는데 2억 5천, 2억 4천을 뜨면 5천만 원, 6천만 원 손해보고 집을 그렇죠. 팔을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쉽게 안 판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살 사람도 안 살 거고 집을 팔 사람도 쉽게 팔 이제 수- 근데 개중에 팔 사람 있을까요? 그죠. 급해가지고. 너무나 불안하니까. 예. 불안.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동네에서 이런저런 소리 듣고 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술자리에서 얘기했더니 뭐 지금 투자해야 된다 어쩐다 해갖고 그냥 엉격거래 한 이렇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내놓을 거예요. 그런 물건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투자자들이 사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거주자로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건 사기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 원금이라도 지켜야지 하고 다시 전세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 1등급님 얘기한 것처럼 전세 시장으로 이제 매수 시세가 전세 시장으로 붙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대책이 시기적절하고 진짜 타이밍이 좋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예. 한번 2부에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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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2부에서 이거 뵐게요. 어떻게 떨리지 않았어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왔는데 눈에 안 보여. 그래 안 보여. 그리고 좀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부를 마감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